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회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비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주판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랑 그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다. 아, 그 표현이 딱이죠.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 티커는 RW. 오늘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RW.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에요. 작년에만 주가가 57%나 오르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명을 또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쪽에서는 우주랑 국방을 아우르는 게임 체인저다 막 극찬을 하고, 네,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이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러면서 혹평을 하더라고요.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극단적인 평가들 사이에서 진짜 RW의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로켓처럼 날아오를 회사일지, 아니면 기대감만 남기고 추락할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시죠.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봐야겠죠.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골든돔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등했어요. 네, 맞아요. 도대체 이 골든돔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가요? 골든돔은 한마디로 미국의 차세대 대륙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 방어망이요? 네, 총 사업 규모가 무려 5,420억 달러. 와, 5,420억이요? 우리 돈으로 하면 70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초기 투입 자금만 해도 약 2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잠깐만요. 5,420억 달러? 제가 알기로 레드와이어 연매출이 한 3억 달러 정도 아닌가요? 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럼 이 프로젝트는 그냥 큰 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무슨 초대형 로또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열광하는 거죠. 레드와이어는 이 골든돔 프로젝트 입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VLLO, 그러니까 초저궤도 위성 기술이랑 최첨단 광학 센서, 그리고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전부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 HC 웨인라이트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2달러로 제시했는데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이 골든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저는 레드와이어를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 옆에서 묵묵히 우주 인프라를 만드는 일종의 우주시대 공무원 같은 이미지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미사일 방어망이라니 이거 완전 방산주로 변신한 건가요? 아, 그 지점이 바로 레드와이어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원래 레드와이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picks and shovels, 즉 곡괭이와 삽 전략이 맞아요. 네네. 직접 금을 캐러 나서는 대신에 금 캐는 데 필요한 장비를 파는 거죠. 스페이스X가 로켓이라는 말을 타고 우주로 달려간다면 레드와이어는 그 말이 달리는 데 필요한 편자나 안장 같은 핵심 부품, 인프라,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예요. 아,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곡괭이나 삽을 만들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롤아웃 태양광 배열, ROSA라는 겁니다. ROS요? 네, 이건 이제 민간 우주정거장을 짓고 있는 엑시엄 같은 회사에 납품이 되는데요. 과거의 태양광 패널은 크고 무거운 철판 같았다면 이 ROS는 둘둘 말 수 있는 요가 매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가 매트요? 네, 발사할 땐 작게 압축해서 싣고 갔다가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쫙 펼쳐지면서 거대한 발전 날개가 되는 거죠. 와,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가볍고 작고 또 강력해서 우주 건설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입니다. 와, 이건 그냥 부품이 아니라 우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군요. ROS 말고 또 있나요? 그럼요. 유럽의 차세대 우주선 닉스에 들어가는 우주선 도킹 시스템도 만들고요. 특히 VLEO, 즉 초저궤도 분야에서는 미 국방고등 연구계획국, 달파나 유럽우주국, ESA와 직접 계약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네, 이 분야의 표준을 레드와이어가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우주 인프라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래서 회사가 달라졌구나 싶었던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에지오 오토노미라는 회사 인수였어요. 이게 골든돔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에지 오토노미 인수는 레드와이어의 성장 스토리에 날개를 달아준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이게 단순히 회사 하나를 더한 게 아니라 레드와이어의 영토를 우주에서 국방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확장시킨 사건이었죠. 우주에서 국방으로. 네. 이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우주 부품 사업을 넘어서 실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전장에서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된 군용 드론 라인업, 스토커랑 펭귄을 손에 넣게 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주의 위성 기술하고 상공의 드론 기술을 한 회사가 다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건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그 시너지가 레드와이어만의 독보적인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골든돔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우주에서는 위성이 적의 미사일을 감시해야 하고 상공에서는 드론이 그걸 요격하거나 추적해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레드와이어가 유일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경쟁사들은 위성 전문 회사거나 드론 전문 회사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 해자가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우주랑 국방 두 분야에 어설프게 발만 담근 정체성이 모호한 회사로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만물상이 되려다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잡상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수체가 그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50.7%나 급증했어요. 50.7%요? 이게 바로 에지 오토노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더 중요한 건 북투빌 비율인데 이게 1.25를 기록했습니다. 북투빌 비율 1.25. 이거는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앞으로 팔기로 한 계약은 125원어치가 새로 쌓였다 이런 의미죠. 네, 맞아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계약 잔고, 즉 백로그가 3억 5,560만 달러에 달해요. 와, 연 매출보다 많은 일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죠. 만물상이 아니라 두 시장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골든돔이라는 홈런 기회에 우주 더하기 국방이라는 탄탄한 성장 엔진까지 북토빌 비율이나 계약 잔고 같은 숫자를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렇게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고 숫자도 좋은데 왜 주가는 아직도 1년 전 고점 대비 35%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실적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열어봤는데 좀 이상한데요? 뭘 보셨는데요? 아니 매출이 50%나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순손실, 넷 로스를 보니까 2,100만 달러에서 4,120만 달러로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손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 아닌가요? 엔진은 쌩쌩 돌아가는데 비행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레드와이어가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수익성? 네. 조정 이비타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마이너스 260만 달러 적자예요. 지금 레드와이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태우고 있는 소위 땅 따먹기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흑자 전환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7년으로 보고 있고요. 2027년이요? 그럼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은 계속 돈을 태워야 한다는 건데? 그쵸. 그때까지 현금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자금 수요를 계속 받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매 분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기름이 줄줄 새는 비행기 비율을 다시 빌려오자면 그 비행기가 기름을 단 하나의 주유소에서만 공급받는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주에서요? 바로 미국 정부죠. 레드와이어 전체 매출의 약 65%에서 70%가 미국 정부랑 그 산하 기관에서 발생해요. 70%요? 와, 그건 정말 위험한데요. 정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틀어지거나 심지어 작년처럼 정부가 셧다운이라도 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미 육군의 드론 프로그램 LRR 계약이 원래 2025년 4분기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 예산 문제로 2020년 6년으로 밀렸어요. 아, 이것 때문에 레드와이어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리스크죠. 듣다 보니 점점 불안해지네요. 재무적으로도 불안하고 사업 구조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운영상의 리스크보다 투자자로서 더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일 겁니다. 팩트를 정확히 짚어보면 2026년 1월 바로 이달에 대주주인 사모펀드 A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가 무려 1억 3,5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1억 3,500만 달러. 이건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판다는 건 시장에 우리는 이 회사 미래를 이 가격 이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심지어 작년 9월에는 또 다른 주요 기관 투자자였던 베인캐피탈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베인 캐피탈까지요? 네. 물론 작년 11월에 CEO가 개인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주들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에 비하면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죠.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만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평소 경영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었고요. 레딧 같은 곳을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나 계획 대신에 획기적인, 전례 없는 같은 뜬구름 잡는 홍보 문구만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마저 떠나버리니 회사와 개인 투자자 간의 신뢰에 깊은 균열이 생긴 거죠. 와, 정리가 되네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파임라인이 충돌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두 개의 타임라인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타임라인에는 골든돔 같은 초대박 정부 계약을 따내서 단숨에 퀀텀 점프하려는 아주 단기적이고 폭발력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고위험 고수에게 길이죠. 그렇죠. 거의 로또에 가까운. 그런데 다른 쪽 타임라인에는 우주정거장 부품이나 도킹 시스템처럼 시장을 조용히 장악해서 장기적으로 우주 경제의 인텔 인사이드가 되겠다는 훨씬 느리지만 안정적인 시나리오가 공존하고 있어요. 아하, 지금 레드와이어 주가는 투자자들이 이 두 타임라인 사이에서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바로 그 두 타임라인의 충돌이 2020년 올해 레드와이어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타임라인이 승리하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지연됐던 골든돔이나 LRR 같은 정부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고 그 돈이 재무제표에 찍히면서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경우죠. 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28달러에서 3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요? 장기 타임라인에 힘이 빠지는 하락 시나리오겠죠? 그렇죠. 정부 예산 문제나 정치적 이슈로 기대했던 핵심 계약들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그동안 현금은 계속 소진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 이 경우에는 주가가 13달러에서 15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럼 이 변곡점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단 하나의 포인트를 꼽는다면 뭘까요? 단연코 현금화 능력입니다. 현금화 능력. 네. 2026년 상반기, 특히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동안 자랑해왔던 그 많던 계약 잔고, 백로그가 진짜 현금, 캐시로 바뀌고 있는가? 이 질문에 회사가 숫자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멋진 성장 스토리도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계약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능력. 네, 그게 레드와이어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레드와이어, RDW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주와 국방을 아우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되는 적자와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피하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레드와이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어쩌면 두 가지 시간축 사이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단기적인 정부 계약의 성사 여부와 장기적인 우주 인프라 시장의 독점적 지위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